안녕하십니까. 전자회로 이번 시간에는 정폭기의 회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폭기의 회로 모델에서 이제 정폭기 모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정폭기 내부의 회로가 복잡하게 있죠. 복잡하게 있지만 이제 회로 내부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계없이 이제 모든 형태의 정폭기들에 적용이 되는 것들이 이제 정폭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어떻게 되는지 안 따진다고 해서 내부의 하나하나들은 어떻게 안 따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파라미터 값들은 몇 개로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 값들은 정폭기 회로를 해석하거나 또는 실제로 이제 정폭기 단자들을 측정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정폭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압정폭기 회로 모델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안에 막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저항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그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전압정폭기니까 이제 입력으로 전압이 들어가서 입력으로 전압이 들어가서 출력으로 이제 전압이 나오는 그런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들을 보면 이제 AVO 이게 이제 여기 V는 전압 정폭이라는 걸 뜻하고 여기 O는 오픈 서킷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부하를 달지 않고 VO를 측정해 보면 VO가 이제 바로 이 VO가 A, VO, VI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VI분의 VO가 AVO 이렇게 되죠. 그래서 출력을 오픈시켰을 때의 전압 정폭, 전압 정폭률 혹은 뭐 전압 이득, 전압 게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입력 저항이고요. RI가 그 다음에 출력 쪽은 이제 일종의 태버닝 등가 회로죠. 전압 이거는 이제 디펜던트 볼티지 소스고 이제 저항이 RO가 이렇게 출력 저항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은 요 부분이 이제 정폭기인데 정폭기에 이제 입력 신호를 다룬 거죠. 입력 신호를 다뤘고 출력 쪽에 부하를 달았을 때의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폭기의 전압 이득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전압 이득인데 앞에 정폭기라고 붙어 있으면 정폭기의 전압 이득이니까 요 VI 분의 여기 전압은 이 전압하고 같이 VO가 되죠. 그래서 VI 분의 VO로 정의가 된다. 그리고 이제 오픈 서킷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O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정폭기의 전압 이득은 그냥 AV로 표시한다. 요걸 한번 이제 전압 이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VI하고 VO하고 관계인데 VO가 여기 이제 저항 두 개의 전압원이니까 볼티지 디바이드로 이렇게 되겠죠. RO 플러스 RL 분의 RL 여기 전압원 A VO VI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의대로 하면 이 정폭기의 전압 이득은 부하가 있을 때 VI분의 VO니까 A VO RO 플러스 RL 분의 RL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익숙하게 좀 봐야 될 게, 이제 여기 전압원이고 여기 전압이다 그랬을 때 볼티지 디바이더를 써되 요 그 오픈 서킷터의 전압 게인을 앞에 곱해 주면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제 볼티지 디바이더를 쓸 때이고, 여기 VI 앞에 요 AVO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진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게, 이제 요렇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앞으로 요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표현된다 하는 것을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 이제 정폭기 출력을 부하에 접속을 했죠. 지금 부하에 접속을 하니까 이덕이 이 부하 저항 때문에, 이 부하 때문에 이덕이 달라지죠. 이 AVO하고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부하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정폭기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 이 AVO가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혹은 감소되지 않도록 하려면 RO가 커지면 안 되고 RO가 RL보다 아주 작은 값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출력 저항이 아주 작은 그런 정폭기가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제 게인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폭기의 입력척을 또 살펴보면, 입력척을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 VI가 있고 RI가 있고 VS, RS가 있죠.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신호가 이렇게 신호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RI, 여기가 이제 VI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폭기가 되는데, 이제 입력 쪽을 살펴보면 여기 이제 전압원을 달게 돼서 전압전은 VS의 일부가, 이게 VS가 전체로 VI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VI를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전압 분배니까 RS 플러스 RI 분의 RI VS,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VS가 VI에 잘 전달되도록 하려면은 이 입력 RI가 클수록 좋죠. 예, RI가 RS보다 아주 커지면은 이 전압이 감쇄가 별로 되지 않고 정폭기 입력 단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폭기에서 대체로 이제 이런 모델에서는 RO가 RL보다 아주 작은 게 좋고 RI가 RS보다 아주 큰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 이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VI의 그 정폭기의 입력하고 부하의 정폭기 입력 전압하고 부하의 전압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압원의 전압하고 정폭기의 입력 전압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전체 전압이득 중에서 전체 전압이득은 이렇게 회로에서 보면 이제 여기 요 부분은 정폭기의 전압이득이고 VS에 대한 VO는 전체 전압이득이 되죠. 그래서 전체 전압이득은 다시 한번 보면 VS로부터 VI를 얻고 VI로부터 VO를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식으로서 보면 전압원의 전압에 대한 이제 그 VI 전압은 전압원의 전압에 대한 정폭기 입력 전압하고 정폭기 입력 전압에 대한 VI 전압 요렇게 요것들은 구했죠. 그래서 요것들을 단순히 곱하면 됩니다. VS에 대한 VI는 여기서 RI 플러스 RS 분의 RI 이렇게 표현이 되고 VI에 대한 VO는 A VO RL 플러스 RO 분의 RL 이렇게 되죠. 요거 좀 정리를 해보면 개방회로 전압이득에다가 개방회로 전압이득이 감쇄가 조금 된다는 거죠. 입력 쪽에서의 감쇄 요거 이제 생각을 요 식을 요렇게 하는 게 좋죠. 이렇게 여기에 RS가 있고 여기에 RI가 있으니까 볼티지 디바이더로 생각해서 RS하고 RI 전체 중에서 RI의 RI가 해당하는 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RO 플러스 RL 중에 부하가 부담하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식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회로하고 볼티지 디바이더의 그 회로하고가 잘 맞아서 기억하기가 좋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RO RL 분의 RL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그 볼티지 디바이더 식하고 맞아서 좀 기억하기가 좋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전압이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그 입력 저항하고 출력 저항이 그 정폭률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만약에 그 전압원의 저항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부하 저항이 아주 낮은 그런 경우일 때는 이런 이제 전압 정폭기를 그냥 쓰면은 전압 정폭기를 이렇게 쓰지를 않고 바로 연결을 하면 출력이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전압 정폭기를 써되 아까 말한 것처럼 입력 저항이 높고 출력 저항이 낮은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완충 정폭기 버프 앰플리파이어라고 합니다. 신호 전원의 저항이 부하 저항보다 훨씬 큰 경우 높은 입력 저항과 낮은 출력 저항을 가지면서 적당한 전압이득을 갖는 정폭기가 요구된다. 그건 아까 이제 식으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V RMS의 전압과 1메가옴의 저항으로 특징 지어지는 어떤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시범 부하를 구동시키려고 한다. 트랜스듀서가 이제 그 전압이 1V
RMS 값으로 1V이고 저항이 이제 1메가옴. 요거 이제 VS RMS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고 이제 부하가 이렇게 있는데 부하가 15입니다. 1번은 트랜스듀서와 부하를 직접 연결했을 경우 부하에 전달되는 전압과 전력이 얼마인가. 이것을 이렇게 직접 바로 연결했을 때 부하의 전압하고 여기로 이제 전달되는 전력을 구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압은 이거 볼티지 디바이더로 하면 되죠. VO는 RS 플러스 이제 여기도 이게 RMS 값을 쓰니까 이것도 RMS 값으로 구해야겠죠. RS 플러스 RL 분의 RL VS 이 소문자로 쓰고 있죠. VS RMS 이렇게 구하면 지금 요게 저항분의 저항이니까 단위가 같으면 단위를 떼고 해도 되는데 아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뭐 그냥 해야겠습니다. 1메가옴이니까 1 곱하기 10의 6 6성이고 RL은 10 분의 RL 10 곱하기 VS RMS는 1 이렇게 되죠. 이거 그냥 식으로 봐도 10이 거의 그 아주 작은 값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이런 값이 나옵니다. V 볼트 RMS 10의 마이너스 6성이 마이크로니까 10.0 마이크로 볼트 RMS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이런 값이 나온다. 두 번째로는 이제 VO 여기 이제 VO RMS가 이 값이 나온다. 두 번째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로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 그러니까 여기서 전달되는 전력 PL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 RMS 값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직류가 공급되는 것처럼 다루어도 되죠. 그래서 RL분의 VO RMS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RL이 10이고 VO RMS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이것의 제곱이면 이것도 아주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와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작은 값으로 가면 10의 마이너스 12를 나타내는 게 이제 피코라는 걸 붙이면 10의 마이너스 12를 뜻합니다. 그래서 10.0 피코와트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려는 게
입력 전원의 그 저항이 아주 크고 출력 이제 부하 저항이 아주 작을 경우에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하면, 이게 이제 태분행 등가이로죠. 태분행 등가이로 되어 있는 걸 바로 연결을 하면 여기 전압이 아주 작고 전력도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1메가옴 입력 저항과 15옴 출력 저항을 갖는 단일 이덕 완충정폭기를 여기 전원과 부하 사이에 삽입했을 경우 출력 전압과 전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로가 좀 바뀌어야겠죠. 여기에 요렇게 RI AVO VI, 여기 양쪽 전압이 VI, RO 이제 여기서 입력 저항이 RI가 10옴이라고 했고 1메가옴 1메가옴이라고 그랬고, 출력 저항이 RO가 10옴, 그리고 AVO는 1. 요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노란색으로 해야겠죠. 원래 있던 것은. 예. 이렇게 이제 빨간색의 이 정폭기를 이제 이 전원과 부하 사이에 이렇게 넣었을 때, 이때 이제 출력 전압하고 전력을 구하여라 하는 거죠.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PL이고, 이것도 RMS 값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출력 전압을 구해 보면 VO RMS 값은 앞에서 이제 유도를 했었죠. VO RMS 값은 이 AVO에 RS 플러스 RI 분의 RI, RO 플러스 RL 분의 RL, 이것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AVO가 1이고 RS가 1메가옴. 지금 RS가 1메가옴이고 RI도 1메가옴이니까 같은 단위, 저항분의 저항 단위니까 그냥 단위가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RO하고 RL은 RO 10옴이고 RL은 아까 요것도 10옴이었죠. 이것도 이제 단위가 같으니까 저항분의 저항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어서 0.25 볼트 RMS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훨씬 이제 출력 전압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PL은 RL분의 VO RMS의 제곱이니까
RL이 15ohm이고 VORMS가 0.25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마이너스 3성이니까 이제 밀리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밀리와트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밑에는 6.25 밀리와트 이렇게 되어서 바로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 버프 앰플리파이어죠. 완충 정폭기를 넣으니까 전력이 훨씬 많이 전압도 올라가고 전력도 훨씬 많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버프 앰플리파이어의 효용을 이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전압 정폭기를 1kΩ의 부하저항에 접속했더니 그것의 전압 이덕이 20% 감소했다. 이 정폭기의 출력 저항은 얼마인가? 어떤 전압 정폭기를 이제 뭐 이게 RI, VI 앞에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말이 없죠. 1kΩ의 부하저항에 연결했다. A, VO, VI 여기 이제 부하저항이 RL 접속했더니 그것의 전압 이득이 20%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전압 정폭기를 부하저항에 접속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부하저항을 떼놓았다가 부하저항을 붙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같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부하저항이 없을 때 이제 없는 것에 비해서 부하저항을 다니까 전압 이득이 20%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부하저항이 없을 때 RL이 없을 때를 이제 그 전압 이득을 AV 뭐 프라임이라고 하면 RL이 있을 때 전압 이득을 이제 AV2 프라임이라고 하면 AV2 프라임이 20% 감소했으니까 0.8, 80%가 되었다는 거죠. AV 프라임의 80%니까 0.8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됐다. 이 정폭기 출력 저항 RO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부하저항이 없을 때의 그 전압 이득이 바로 오픈 서킷의 전압 이득이죠. 이게 바로 AVO죠. 이게 바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AV 프라임을 구해 보면, 2 프라임을 구해 보면, 그것은 이제 부하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니까 요 회로에서 전압 개인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서
그러면 여기 똑같은 전압을 넣었다 하면 이 전압 게인 구하는 식은 아까서 봤으니까 AVO에 그 지금 그 이쪽에 정보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만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VI에 대한 VO 요것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전압 분배로 해서 RO 플러스 RL 분의 RL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관계식을 보면 요게 이제 2번을 1에 넣고 AV 프라임에 AVO라는 것을 넣으면 AVO에 RO 플러스 RL 분의 RL 이것이 0.8에 AV 프라임은 바로 AVO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RO를 구하라고 그랬고 부하장은 RL은 이걸 안 적었네요. RL은 1kΩ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것도 저항분의 저항이니까 킬로옴 단위로 하겠다. 저항을 킬로옴 단위로 하겠다고 하면 RO 플러스 RL이 1이고 RL이 1이 0.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RO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두 개 RO 플러스 1이 0.8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RO는 0.8분의 1 빼기 1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0.25가 나옵니다. 0.25 이제 저항을 킬로옴 단위로 하기로 했으니까 킬로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0.25 킬로옴 또는 250옴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이 앞에서 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14를 풀어보겠습니다. 플러스 40dB의 전압 이덕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압 이덕이 이제 전체 전압 이덕이 이게 지금 정폭기에 대한 거죠. 정폭기의 전압 이덕이 전압 이덕입니다. 전압 이덕이 AVO가 이제 데시벨로 표시했으니까 AVO 데시벨이 40dB이다. 그리고 입력 저항이 10kΩ입니다. 그리고 출력 저항이 1kΩ입니다. 이런 정폭기를 사용해서 부하가 1kg입니다. 이런 부하를 이제 구동시켰다. 그러면 이제 좀 회로를 그려서 표시하면 여기가 RI, VI AVO
RO RL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다른 말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거는 전압 정폭기인데 정폭기가 달라지면 이제 어떤 정폭기라고 그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전압 정폭기만 배웠기 때문에 모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1번은 AVO 값은 얼마인가? 뭐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죠. 데시벨로 표시한 거니까 이제 그냥 값으로 하면 얼마인가? 그럼 이 관계를 알면 되죠. AVO의 데시벨로 표시한 것은 20의 로그 AVO 요 관계를 알면 되겠죠. 값을 넣어보면 40dB은 20 로그 AVO 그러면 이건 2가 로그 AVO 로그를 취해서 2가 나오는 게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 예. 10의 제곱이니까 바로 AVO는 10의 제곱인 100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뭐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10의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AVO다. 이제 이렇게 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압을 넣어서 전압이 나왔으니까 볼트 퍼 볼트다.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전력 이덕의 데시벨 값은 얼마인가? PL 데시벨 이 얼마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력 이덕은 이 입력 전력에 대한 출력 전력의 그 비를 이제 PL이라고 그러고 이걸 또 데시벨로 표시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전력에 대해서 지금 그 여기 VS하고 VRS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력 이덕은 전체 전력 이덕이 아니고 정폭기의 전력 이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낼 때 좀 정확하게 전체 회로의 전력 이덕을 구하라 혹은 정폭기의 전력 이덕을 구하라 그렇게 이제 그 확실하게 말해주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주어진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입력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부분은 이 부분만 다룬다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 이덕도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에 대한 부하에서 소모되는 전력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PL부터 구하면 PL은 입력 전력이 VI, RI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II죠. VO 출력 전력은 이렇게 표시되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했던 게 쓰임새가 있을 것 같죠. AVO 값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전력의 정의대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력의 정의를 안 쓰고 이 전압 개인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요것을 그 VI분의 VO가 바로 이제 이 AV하고 관계가 있죠. 요것을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표시하면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이거는 정의대로 하는 거고 P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이제 I라고 표시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PO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PI가 그 RI분의 VI의 제곱, 요것을 이제 RMS 값의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PO는 RL분의 VO RMS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VO하고 VI하고를 이 전압 개인하고 엮을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VO RMS 값의 AVO RO 플러스 RL분의 RL이다. 이 관계를 이용을 하면 이제 전압 여기에 이제 VI RMS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이용을 하면은 그 B로 나타나기 때문에 VI를 소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관계를 넣으면 PO가 VO RMS의 VO RL분의 1에다가 VO RMS의 제곱이죠. 그래서 AVO RO 플러스 RL 분의 RL VI RMS 요것의 제곱이 되죠. 요거 이제 지우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PL이 PO가 RL 분의 1 AVO RO 플러스 RL 분의 RL VI RMS의 제곱에다가 PI를 나누는 거니까 PI의 역수를 곱하면 되죠. VI RMS의 제곱 분의 RI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VI RMS 제곱하고 요거는 이제 없어지고 정리를 하면 AVO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RL 분의 RI가 되고 RO 플러스 RL 분의 RL의 제곱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력 이득을 구하는 거죠. 예. 이게 AP를 구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된다. 전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전력의 이득. 착각했습니다. 예. 입력 전압에 대한 전력에 대한 출력 전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넣어서 구해 보면은 AP는 AVO가 이제 그 데시벨 값으로 주어졌는데 1번에서 풀었죠. 그래서 100 APO 100의 제곱에다가 RL이 RL하고 RI가 보면 킬로옴 단위니까 이제 RL 1, RI 10 이렇게 비가 되고, 그 다음에 RO하고 RL도 같은 킬로옴 단위인데 저항분의 저항이니까 RO하고 RL하고 같죠. 1킬로옴으로.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1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25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P의 데시벨은 이게 전력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10이 붙죠. 로그 25 곱하기 10의 세제곱.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은 44 데시벨이 나옵니다. 뭐 이제 이런 문제도 풀어볼 수 있다.